마음만 먹는다면 골라서 죽일 수 있는 그 돈 때문에 라이시 대통령이 죽었다. 하이닉스는 어쨌든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차이만 맞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저번 주에는 중동 쪽에서 좀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현지 시간 5월 19일 이란 동부 아제르바이잔주 우지 인근에서 이란의 라이시 대통령과 그 일행이 탑승한 헬기가 추락했어요. 세 대가 출발했었는데 이 두 대는 무사히 귀환한 반면에 하필이면 라이시 대통령이 탑승한 헬기만 추락을 했는데요. 그 비행기에 탑승했던 9명 모두 사망한 걸로 보도가 됐죠.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 아빠는 이 사건이 중동 문제에 큰 획을 그을 정도의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 에브라임 라이시는 이란의 8대 대통령이야. 차기 최고 종교 지도자 물망에 올랐던 사람이었어. 한간에 도는 루머는 이스라엘의 개입설도 있긴 한데 아빠가 볼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낭설인 것 같아. 아무리 밉다고 상대국의 국가 원수를 암살하는 법은 없고 그것은 이스라엘 모사드의 기본 준칙이기도 해. 뭐 그보다는 하메네이의 차남인 모스타바 하메네이가 조금 더 의심스러워. 라이시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이제 현재 최고 지도자의 둘째 아들이 후계자로 또 급부상하고 있다는 뉴스를 저도 봤는데 그 둘째 아들이 의심스럽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지. 항상 그렇지 않았어? 뭐 사람이 죽임을 당하면 그 사람의 죽음으로부터 가장 수혜를 받는 사람부터 의심을 해야 되는데 그 둘째 아들은 라이시와 함께 최고 지도자 자질을 놓고 경쟁 중이었거든. 그럼 이제 라이시가 죽었으니까 경쟁자 없이 그대로 최고 종교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말씀인 뭐 거네요. 그렇지. 현재 최고 지도자는 자신의 아버지인 하메네이니까 뭐 얼마든지 마음만 먹는다면 골라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도 했어. 근데 이 후계자 자리 때문에 사람을 죽였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이 둘째 아들 모즈타바가 이란 최대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꽤 존경받는 종교자라고 하더라고요. 존경받으니까 그 자리에 갈 수 있겠지. 나도 뭐 적어도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고 싶긴 해. 하지만 항상 요 돈이 개입이 되게 되면 이야기는 좀 달라지게 돼 있어.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까? 자, 우선 이란 헌법은 대통령의 유고 시 제1부통령이 직을 승계하고 50일 내 보궐선거를 하게 되어 있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성직자 그리고 변호사로 구성된 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해. 현재 제1부통령인 모하마드 모크베르는 임시직을 수행하면서 출마할 수 있을 거야. 뭐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이 하메네이는 2007년도 자신이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인 세타드의 CEO로 모크베르를 직접 선택한 바 있거든. 그런데 바로 이 세타드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 이 세타드가 뭐냐면 1979년도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아야툴라 루올라 호메이니가 팔레비 왕조를 축출해버렸잖아. 그 혁명 이후 몰수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사조직이야. 호메이니가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에게 물려준 거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다가 차기 종교 지도자에게 물려주는 것이 불문율이었는데 이놈의 돈이라는 게 참 저질 악마 중에 악마야. 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 같은 존재란 말이지. 일단 소나기에 들어온 돈은 영혼을 팔아서라도 절대로 놓고 싶지 않거든. 그러면 이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이 최고 지도자 후계자가 될 경우에 물려받는 그 돈 때문에 라이시 대통령이 죽었다. 아니, 조금 억측 같긴 하지? 그럼 이수가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 만약에 아빠가 수조 원의 돈을 손아귀에 쥐고 있어. 그걸 생면부지에 남에게 물려주거나 혹은 이수가 물려받거나 하는 기로에 있다면 이수는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아? 모든 게 우연이길 바라고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이런 식의 흐름으로 전개된다면 합리적 의심이 깊어질 수도 있어. 그러면 그 하메네이의 충실한 수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모하마드 모크베르가 그 차기 대통령을 하고 그리고 또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이죠. 모즈타바가 최고 종교 지도자를 승계하고 또 승계와 동시에 세타드도 승계받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네요. 그렇지. 이슬람 혁명이 왜 생겼냐, 이수야. 이 팔레비 왕조의 세습이 싫다는 것들이 그 이유였잖아. 그런데 만약에 엄청난 부와 권력을 다시, 그것도 팔레비로부터 뺏은 거를 다시 자신의 아들한테 세습한다면, 뭐 팔레비하고 뭐가 다를 거야? 이 뉴스를 보니까 이 최고 지도자 자리를 놓고 권력 투쟁이 본격화될 거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세습과 관련한 문제이다 보니까 국민들도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맞아.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이 자칫 잘못하면 이란에서 제2의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매우 중대한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거야.
그럼 이제 우리네 시장으로 돌아와서 궁금증 하나를 좀 풀어보도록 하자고. 저번 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흐름에서 좀 독특한 흐름이 지속되었는데 어떤 흐름이었니? 한쪽은 웃고 또 한쪽은 음, 울었죠. 이 하이닉스는 현재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 중인데 삼전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에요. 음. 그 이유에는 이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3E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이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서 데이터 처리 속도와 용량을 극대화한 제품인데요. 이게 AI 연산의 필수적인 칩으로 꼽히고 있죠. SK 하이닉스 수율 담당 임원이 이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HBM3E 생산에 필요한 시간을 50% 단축할 수 있었다. 해당 칩이 목표 수율인 80%에 거의 도달했다. 올해 고객사들이 가장 원하는 제품은 8단 적층 HBM3E로 회사도 이 제품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AI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서는 수율 향상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수율이라는 건 반도체 웨이퍼 투입량 대비 양품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100개의 칩 중에서 양품이 80개라면 수율은 80%가 되는 거죠. 즉, 수율이 높을수록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여서 수익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무튼 이 하이닉스에서 수율이 80%에 도달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큰 의미인가 봐요. 그럼 일반 D램은 수율이 90% 정도 되지만 이에 비해서 HBM은 공정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수율도 훨씬 낮거든. 그래서 그만큼 가격도 비싼 거야. 그동안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의 HBM3 수율을 60에서 뭐 잘 나와야 70% 정도 내외로 추정을 해왔었거든. 그런데 이번 인터뷰에서 수율이 이보다 높은 80%에 근접했음을 공식적으로 밝힌 거잖아. 굉장히 의미 있는 발표였던 거네요. 그럼. 아무튼 하이닉스는 이 HBM3E를 세계 최초로 양산해서 엔비디아에 공급을 하고 있고 또 6세대 모델인 HBM4는 대만의 TSMC와 손을 잡고 2025년부터 양산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이닉스는 어쨌든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5세대 HBM 8단 제품이 엔비디아에 공급하기 위한 퀄 테스트가 지연이 되고 있어서 또 일각에서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서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뭐 그런 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 그게 설이었는데 주말에는 그 설이 뉴스로 구체화되면서 삼성전자가 3%나 빠지기도 했단 말이지. 이 뉴스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 차이만 맞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를 다른 나라 증시 대비 약세를 보이게 했던 이유로도 작용을 했어. 삼전이 우리네 증시 시총에서 가장 큰 그렇지. 종목이니까요. 때문에 이번 주에도 삼성전자의 흐름은 주가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방향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뉴스에 귀를 기울여야 할 거야. 그럼 이제 이번 주 주요 이벤트로 넘어가 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버지? 31일에 발표될 PC 가격 지수가 뭐 물어보는 만한 가장 중요하겠지. 그 전에 웰러 이사라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3개월 이상의 데이터를 더 확인한 다음에 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근데 최근의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해서는 아직 불충분함을 시사한 건데 그나마 뭐 금리 인상은 불필요하다. 뭐 이렇게 했던 점이 시장에 위안을 좀 주긴 했지. 워낙에 그분이 이제 매파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음. 보니까 시장 경계심이 좀 완화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지난주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이 의원수 중에서 상당수가 인플레이션의 재반등 시 금리 인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걸로 드러났어요. 그렇지. 그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면서 미 달러화 다시 한번 105포인트까지 이렇게 상향 조정됐고 미 국제 10년물 금리 역시 전주 대비 10 베이스 포인트 이상 상향되면서 4.48%까지 진격한 상황이야. 그래서 더욱 5월 31일에 발표될 PC 가격 지수에 대한 관심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지. 4월 미국 PC 가격 지수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헤드라인 기준 전년 대비 2.7%, 근원 기준 전년 대비 2.8% 상승하면서 전월 수준을 유지할 전망으로 보여요. 이 주거비 물가의 점진적인 둔화에도 뭐 운송이나 뭐 금융을 비롯한 서비스 물가 압력이 재차 부각되면서 주거비 제외한 서비스 물가가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뭐 그런 점들이 지금 네가 얘기했던 그런 점들이 반영이 돼서 5월 미시간대 심리 지표 중 하위 지표인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5%까지 상승하기도 했는데 뭐 다만 클리블랜드 연은은 4, 5월 PC 가격 지수를 2.7% 수준으로 추정 중이야. 당연히 서베이 지표인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보다는 클리블랜드의 전망치가 조금 더 실려지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될 PC 가격 지수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될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어서 같은 날 발표되는 게 하나 더 있죠. 5월 중국 제조업 PMI인데요. 중국 정부는 최근 될 때까지 퍼붓는다, 뭐 이런 식의 경기 부양책을 연이어 발표 중이죠. 근데 아직 만족스러운 숫자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시장 컨센서스는 50.1을 기록하면서 4월 50.4 대비 소폭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대외 경기 회복이랑 당국의 제조업 육성으로 수출이나 생산 호조를 기록 중이긴 한데 아직은 수요가 공급을 이렇게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단 말이지. 실제로 하위 항목 중에 산출 물가가 7개월 연속 50선을 하회하고 있는데 이건 심각한 공급 과잉이 계속해서 유지 중이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지. 이렇게 불안정한 경기 회복 국면 속에서 제조업 PMI 개선에 목이 마르는 상황인데 역시 아직은 만족스러운 숫자가 나올 가능성은 그닥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아. 그리고 또 바로 그 하루 전에 30일에는 미국의 GDP 성장률이 또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지난달에는 1.6%까지 하락하면서 성장률 둔화 가능성을 좀 열어뒀다면 이번 주에는 또 1.2%까지 더 하락하면서 조금 더 완만한 둔화를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경기가 둔화된다는 거 당연히 악재죠. 하지만 지금처럼 고금리가 경기를 좌우할 때는 경기가 좋으면 금리를 내릴 수 없으니까 역시 이번에도 경기 둔화는 거꾸로 좋게 작용할 걸로 보여요. 근데 여전히 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좀 큰 상황이잖아요. 앞서 아버지께서 말했던 강경 매파 원로 이사도 향후 3, 4개월 더 경제 지표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발언도 있었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경기의 둔화 조짐은 오히려 금리 인하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희망으로 연결될 수 있어 보이네요. 그럼 아버지가 이번에는 마무리로 이번 주 관심권에 두어야 될 업종을 말해줄게. 한 2, 3주 전이었던가? 말해줬던 것 같은데 우주 항공 관련주를 다시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거야. 그때 얘기했던 거지만 27일 날로 결정이 됐지 과기 정통부 산하 우주항공청이 이제 공식으로 출범될 예정이잖아. 정부가 미래 전략 산업으로 우주 산업 육성 의지를 다지고 있고 6월 초에는 민간 우주 발사체 블루웨일의 발사 또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 산업 모멘텀이 계속 환기될 만한 이벤트가 연속될 거야. 이번 주부터 계속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그럼 아버지께서 2, 3주 전에 말씀을 해주셨을 때 미리 리스트업을 좀 해뒀으면 더 좋았겠네요. 조금 모르긴 했어. 그다음부터. 조금. 조금 모르긴 했어. 맞아요. 음.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